안녕하십니까. 이의정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자, 오늘도 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소통을 가리키는 몇 가지의 그 명언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 소통의 역량을 여러분 한번 좀 점검,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에는 굉장히 많은 명언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기저기서 찾아보시면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의 그 교류, 조용하고 고요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내 목적을 이룬다든지 하는 경쟁심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의 교류만 있는 대화, 이런 것이 좋은 소통 방법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대화 원칙이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예. 이것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안다고 하고, 아는 건 또 모른다고 하고,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의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소통법을 알고 있는 게 인간이겠죠.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데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더 나은 거다. 입 하나 귀 둘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말을 하죠. 저도 좀 녹화를 하는 오늘 같은 날은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다리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소통은 굉장히 허용하고 경쟁적인 소통이 된다는 말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한마디 보태 말할 찬스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뱉은 말을 지울 수 있는 찬스는 없다. 예,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SNS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톡 같은 것은 메시지를 담은 다음에 그걸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3분 이내에 지우면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한번 누구에게인가 한 말은 취소할 수가 없다.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할 때는 그의 눈을 바라봐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딴 데 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는 그 입을 보라. 우리 눈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할 때는 그의 눈을 보고, 그죠? 그가 말할 때는 그의 입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눈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동양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라.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친구도 있고 적도 있어야 된다. 친구는 충고를 해주니까. 충고라는 게 좀 아픈 말 아니에요. 적은 경고를 해준다. 똑같이 아프게 들리지만 친구의 말은 충고고 적은 경고라고 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 듣기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유태인 속담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My Life is My Message라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많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는 저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또 우리 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입으로 마이크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걸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상대방이 나의 삶을 보니까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통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통 역량을 진단하는 것,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그 울타리를 여러분께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6가지예요. 자, 자신과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내 자신을 꾸짖고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소통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기 자신과 소통을 안 하잖아요. 자신과의 대화가 셀프 토킹이라고 그러죠. 자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건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3번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언어로. 그러니까 손과 발과 표정이 없다. 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휘 사용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등을 지고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그려보도록 또는 오려보도록 설명을 해서 똑같이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언어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적절한 언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아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말을 하지 않고 몸짓, 손짓, 발짓, 표정으로만 내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소통 능력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손짓으로 막 얘기하는, 신호로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능한가.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그 사람의 소통 역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언어로 또는 이 비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5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뭐 단어로 또는 뭐 몸짓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임 같은 게 보시죠. 왜 그 앞에 사람한테 똑똑 돌아서게 해서 몸짓으로 수박이면 수박이 생긴 모양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앞 사람한테 또 전달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하고 마지막 전달받은 사람의 어떤 오차가 생기는지를 보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실력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소통 방식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잘 읽어내는 기술, 표현뿐만 아니라 6번이 뭐냐면 상대방의 표현에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자, 저는 이메일 같은 걸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받았느냐? 그럼 받았대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현금 10,000원을 주면 10,00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6번이 상대방의 표현에 피드백하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간에 자기가 뭔가 영수증을 발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 발부를 안 하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가고 끝납니다. 가고 접수하고. 그 사람이 또 공을 던져줘야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공을 던지면 받고 던지는 사람이 저한테 또 던져주는 것.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어져. 말하고 듣고 답하고 이렇게 말하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가 이어졌을 때 왈츠, 삼박자 왈츠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통의 역량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소통하는 역량은 얼마나 날 알고 존중하고 날 믿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사고를 하느냐, 감성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휘 구사 능력이 많아야 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미 전달 능력이 있어야 표현이 되지만, 또 이 비언어로 하려면 음성, 목소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얘기했는데, 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겠죠. 시각적인 표현 능력, 행동적인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길러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 언어, 비언어를 경청하려면 태도가 굉장히 좋아야죠. 상대방의 가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어떤 상황, 마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표현에 반응하려는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제가 뭐 좀 감사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운동가인데, 음식점 같은 데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음식점 주인이. 그리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시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죠. 상대방 표현을 반응하고 확인하는 능력, 궁금한 걸 물어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뭔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이 한계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제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굴에서 광장으로 책에 이런 소통 역량을 진단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앞으로 더 좀 강화해야 되는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를 찾아서 그걸 앞으로 조금씩 개발시켜 나가면 여러분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통에 대한 그 명언들과 함께 소통의 어떤 역량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소통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소통은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알고 있다고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부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